안녕하세요. 그리고 독수리 탐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희 팀은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노력하며 가장 중요한 뉴스 업데이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또한 알림을 켜두시면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대규모 방역. 예상치 못한 전개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영토에서 가장 중요한 반격 작전 중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이 공격에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병력이 처음에는 적군에 포위된 취약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지와 효과적인 전장 기동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상황을 반전시키며 러시아군에 대한 중요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비효율적인 전략과 조정 실패가 우크라이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군이 전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주요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술적 허점을 이용한 우크라이나군은 오랫동안 분쟁이 이어졌던 중요한 영토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방역이 러시아와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며 향후 전투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저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보냅니다. 쿠르스크 지역 위기. 러시아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 쿠르스크 지역은 점점 격화되는 전투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러시아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지원과 보급선을 차단하려 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근 연설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8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병력도 계속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병력 증강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를 강화하고 있지만 쿠르스크와 인근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우크라이나의 압박 속에서 붕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한다면 러시아는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전쟁 전반에 걸친 러시아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의 절박한 조치, 북한군 증원 실패.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군용 항공기를 이용해 북한군을 배치할 것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이 항공기의 비행 경로 이탈을 감지하고 즉각 요격에 나섰습니다. 북한군 증원 병력을 태운 비행기는 격추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와 동맹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러시아 국영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전략적 실패를 대중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쿠르스크 지역의 험난한 지형, 강, 울창한 숲, 산악지대, 이 우크라이나 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요소는 러시아군의 기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군사작전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괴한 전술, 차량을 가라앉혀 다리를 만들다.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한 러시아군은 비정상적이고 절박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전략 중 하나는 장갑차 BTR을 금속 및 목재 부품으로 개조한 후 물속에 가라앉혀 임시 다리를 구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으나 실행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2대의 개조된 차량이 구조적 결함과 계산 오류로 인해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으며 결국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러시아의 절박함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공병 기술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시스템 앞에서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장에 벌어진 북한군, 특히 충격적인 사건이 1월 7일 말라야 정착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한 공격 작전이 실패하면서 북한군이 전장에 고립되었습니다. 작전 실패는 심각한 통신 두절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철수했습니다. 극한의 혹한 속에서 고립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지원군도 후퇴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거센 공격과 혹독한 겨울 기후를 이겨내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동맹군 간의 허술한 협력 체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양국의 공동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대 전쟁 기술 활용. 우크라이나가 현대 전쟁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는 소형 열 감지 카메라입니다. 이 첨단 장치는 얼어붙은 숲속에 은신하려던 북한군을 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정밀한 위성 및 드론 지원 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례 없는 정확도로 공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크라이나의 공격력을 크게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략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군사기술 발전과 증가하는 병력 규모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고 점령지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적응력과 혁신 능력이 향후 전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전, 러시아 보급선에 대한 공격.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의 보급선을 공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러시아의 군수 지원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최전방 병력 강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론 공격으로 인해 쿠르스크 인근의 핵심 연료 저장소가 폭발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의 기갑 전력 또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위성사진은 시설의 대규모 파괴를 확인했으며 연속적인 폭발로 인해 여러 개의 연료 탱크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급기지, 탄약 창고, 운송망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 보급선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 지속된다면 물류 병목 현상이 발생해 러시아군이 점령 지역에서 공격 작전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대응, 쿠르스크에 배치된 러시아 장군들. 최후의 수단으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명의 고위 장군과 다수의 병력 및 군사 자산을 쿠르스크에 배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증원 작전은 쿠르스크 지역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진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2차 공세가 상황을 반전시키며 러시아군을 완전히 기습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러시아 군사정보부에 흘려보내 러시아 측이 다음 공격의 시기를 오판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쿠르스크에 도착한 러시아 증원군은 도착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포병 및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지휘 체계가 붕괴되면서 러시아군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했고 조직적이지 못한 병력 이동과 보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르신 함락, 러시아 국경 작전의 치명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경 정착지인 벨신이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적인 기동작전으로 함락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이 틈을 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군수 물자와 탄약을 대량으로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방어선의 약점을 공략하여 특수부대와 기계와 보병을 조합한 작전으로 러시아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베르신의 함락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보급로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교신을 감청한 결과 최전선 병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많은 병사들이 지휘부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러시아 호송대, 쿠르스크 공격 실패. 1월 17일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40프레이제어 공격을 감행하며 50대의 군용 차량을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하여 전진했습니다. 이번 공세는 우크라이나군을 후퇴시키고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지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카미카제 드론을 결합한 전술로 효과적으로 반격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50대의 차량 중 거의 전부가 파괴되었으며 러시아군 두미 8명이 전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나토에서 제공한 첨단 대전차 무기 제블린, 자벨린과 NAD로 그리고 자국에서 제작한 카미카제 드론을 활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실패로 인해 러시아의 전장 전술의 취약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한 조잡하고 절박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군. 보고에 따르면 현대전 경험이 부족한 북한군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과 정교한 방어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군 병사들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두려워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으며 이는 이들이 처한 극단적인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인해 전술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방어가 철저히 구축된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포로로 잡힌 많은 북한 병사들이 영양 상태가 나쁘고 장비도 부실하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군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 남한은 북한의 개입을 강력히 비판했으며 이는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음 목표, 러시아의 연료 공급 차단. 쿠르스크 인근의 러시아 연료 저장소를 겨냥한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기갑 부대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루가 지역에서 발생한 드론 공격으로 주요 연료 저장 시설이 화염에 휩싸였으며 전문가들은 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10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유시설, 연료 수송 차량, 저장소 등을 체계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러시아가 심각한 물류 위기에 빠지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일부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최전선 부대에서 연료 배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기반 시설을 계속해서 타격한다면 러시아의 장기적인 공세 능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정밀 타격 전략을 유지한다면 러시아가 연료 부족으로 인해 작전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값비싼 도박.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보급품과 재정적 보상을 받는 대가로 천별 1000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추정치에 따르면 이들 중 약 4000명이 이미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높은 손실을 내부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및 서방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병사들이나 반체제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손실 속도가 계속된다면 북한 내에서 사망자 수에 대한 정보가 확산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전쟁 개입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 일부 부대는 극도로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군은 북한 병사들이 구식 장비를 갖추고 전면 돌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우크라이나 방어군에게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부 불안을 촉발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에서의 북한군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북한 정권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해외에서의 군사 개입을 철저히 은폐해왔지만 이번 전쟁은 그 규모가 워낙 커 완전한 비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만약 사망자 수에 대한 정보가 북한 내부에서 확산된다면 내부 불안이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군 내에서 불만이 고조될 경우 내부 권력 투쟁이나 소규모 반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들이 점점 더 정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만이 증폭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결국 김정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내 불안을 막기 위해 병력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은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북한 내부의 불만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보전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드론 공격, 정교한 군사 전략, 그리고 전술적 반격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러시아와 북한 모두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전황을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구독하고 더 많은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곧 더 많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